심정 즉 서정. 마음이 바르면 글도 바르다. 희재 황기식. 1905년 경상북도 자인군 현 경산시 자인면에 대대로 엄격한 문필가의 집안에서 출생한 희재 황기식은 7살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고 붓을 가까이 해 일평생을 서화가로 살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대구의 명필인 파라 서석지, 석재 서병호 등과 교유하며 지내던 집안 분위기는 그를 글씨와 그림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는 서화가인 동시에 민족운동가이자 향토사학자였다. 이와 같이 다방면에서 헌신적이었던 그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황기식의 부친 황주홍은 전통적인 향리 집안 출신이었으며 백부 황진흥은 당시 자인군의 큰 회나무집 황부자로 불리는 유지였다. 이러한 집안 환경 속에서 자란 황기식은 부친으로부터 직접 한학과 서예 등을 배움으로써 명석한 지혜와 강한 책임의식을 얻었다. 1918년 4월 지금의 경북고등학교인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황기식은 입학 이듬해인 1919년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영향으로 3월 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동참한다. 이후 선배로부터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그는 고향인 자인으로 운반하여 자신의 집 앞 개울가 회나무 아래에 사람들을 모아 그것들을 나눠주고 이른바 3.18 자인 만세운동을 주도한다. 이틀 후인 3월 20일에 그는 보름간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이후 대구 고보에서 퇴학당한 황기식은 고향으로 돌아와 야학교를 개교한다. 무산자 계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던 이 노동야학은 당시의 대중운동이자 민족계몽운동이었다. 이후로도 청도 국립보통학교 교사, 자인향교 장이, 자인면의회 의장, 대구대학교 강사 등을 역임한 그는 교육을 통한 민족해방에 앞장선 민족운동가였다. 한편 향토사학자로서 황기식은 1932년 자인현 읍지를 직접 편찬하고 자인의 수호신이자 실존인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한장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일제가 한묘를 없애려고 했을 때 한장군의 위패를 직접 묻어 안치하기까지 할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황기식의 작품들은 그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 대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근현대기 대구 경북의 서화가 및 지식인들과 두루 교류했던 그는 1963년 해동 서화협회 회장을 지내고 1965년 경북문화상을 수상했다. 서화가 박근술은 그의 작품 세계에 관해 희재의 그림은 개성적이며 스스로 출중한 경지를 터득해 일가를 이룬 자연적인 작품들이다. 서와 화가 융합일체되어 어느 작품이나 부자연스러운 곳이 없으며 필치의 정교함은 입신의 경지이다 라고 극찬하며 자칫 담대한 패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의 작품들은 되려 소박하고 막다, 가히 선비답고 청아한 운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연의 상징성과 인상적인 자기 체험이 순수하고 고고하게 승화된 것이 특징이다 라고 평한 바 있다. 황기식은 가학으로 익힌 서예의 필력을 바탕으로 하여 사군자로부터 그림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구로 진학해 대구 고등보통학교에 다닐 때인 1918년 무렵 대구에는 시서화 3절의 서예가이자 사군자 화가인 서병호가 명성을 날리고 있었고 1920년대 중반부터는 서병호가 발탁한 제자인 서동균이 젊은 대가로 인정받으며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서동균은 황기식과 2살 차이의 동년배이다.
그림과 글씨에 관심이 많던 그는 그런 서동균의 활동에 크게 고무되었을 것이다. 황기식은 매난국죽의 사군자 중 대나무를 즐겨 그렸고 매화, 난초, 국화 등이 고루 남아있다. 황기식은 소나무, 목련, 포도, 모란 등 화훼류도 잘 그려 사군자와 화훼로 함께 병풍을 구성하기도 했다. 황기식은 기명절지화를 즐겨 그렸고 8폭병풍, 10폭병풍 등 대작으로 기명절지화를 많이 남겼다. 기명절지화를 자신이 섭렵한 여러 화목 중에서도 자신을 대표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황기식이 기명절지화를 애호한 것은 그 자신이 한학과 서예에 익숙한 문인 서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문방의 정취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사군자로 그림을 시작한 황기식이 풍속화까지 그렸던 점은 의외다. 황기식의 풍속화에 대한 관심과 제작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황기식의 고향 자인에 대한 사랑은 그가 작품의 머리 도장으로 자주 사용한 인장인 도천산 주인에서도 알 수 있다. 도천산은 자인의 진산으로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자인 단오 행사인 한장군 놀이와 연관된 중요한 산으로 자인 지역민들을 결속시키는 정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역시 금강산을 상당히 할아버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조부님께 이야기 듣기에 금강산을 3번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금강산에 대한 어떤 작품을 아마 대구 영남에 있는 분들 어느 분들보다도 거기 금강산에 대한 많은 작품들을 남기신 걸 보면은 그 금강산에 대한 어떤 애착 막 그런 걸 갖고 뭐 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금강산도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근현대기 대구 작가로는 드물게 금강산 그림을 남긴 것이기에 매우 주목할 만하다. 금강산은 예로부터 민족 예술의 커다란 한 원천으로 민족의 긍지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분단 이후 민족의 꿈과 염원을 담아온 금강산을 더 이상 밟아볼 수 없게 되고 금강산 그림의 전통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황기식은 꾸준히 금강산을 추억하며 금강산 그림을 그렸다. 황기식의 금강산 그림은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년 시기를 식민 지배 아래에서 보낸 그가 민족의 영산이자 구심점으로서 조선인들이 금강산에 부여했던 의미를 잊지 않고 되새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황기식의 금강산 그림은 금강산으로 상징되는 국토와 민족에 대한 그의 일편단심을 잘 보여준다. 일찍이 금강산을 여행한 적이 있던 그는 금강산의 모습을 화폭에 담음으로써 민족예술의 역사를 이어나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성으로 불리는 왕희지를 연상시키는 아호 희제를 쓴 황기식은 행서 위주의 서예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 속에 해서와 초서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 희제의 행서는 독자적인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근대 대구 서단의 대표적인 작가인 석제 서병호와 회산 박기돈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숱한 세월과 꾸준한 연마를 통해 그 자체로 하나의 전형적인 서풍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0년 가까운 그의 작품 활동 기간 동안 그는 오직 1969년 4월 21일 단 한 차례 처음이자 마지막 개인전을 가졌다. 대구 공화회관 화랑에서 열렸던 이 전시회에서 황기식의 대구 후보 동기이자 전 국회의장인 이효상은 다음과 같은 축사를 남겼다. 학창 시절부터 서화의 재능과 조예를 가진 향토 고우 황기식은 50년간 평생일념 필묵을 벗삼아 꾸준한 노력과 연마를 쌓아 공염의 덕을 가진 진정한 서화가이다.
예년에 더욱 노숙한 필치와 기교로 정혼을 기울인 역작이 전시되는 이 전시회에서 동양 미술 정수의 우아한 가치가 발휘될 것이다. 제가 6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 손을 붙잡고 한 30분 동안 붓글씨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아주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술대학 들어가서도 그렇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그 제가 글씨 잘 쓰는 아이로 좀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시에서 늘 그림 그리시고 책 보시고 또 글씨 쓰시고 하시던 그게 저에게 그래도 좀 은연중에 영향을 받았는지 대학교 때 국전에 2번을 냈는데 연달아서 그냥 입선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은 기간 부모님과 교류를 한 그런 셈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런 생각할 때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매일 손이 붓도록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은 희재 황기식. 민족운동가이자 향토 사학자로서 활동한 자신의 철학과 민족, 고향, 서민들에 대한 애정을 작품에 반영한 황기식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값진 메시지를 선사한다. 정보의 홍수와 시대적인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재 황기식의 생애와 작품은 깊이 기억될 것이다.